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에 힘입어서 중요한 2대1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이 이번엔 본머스를 상대합니다. 토트넘과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시간 4월 15일 밤 11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7경기에서 2승 3무 2패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게 보자면은 5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만 놓고 보면요.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부분이 홈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승 1무인 건데요. 그마저도 무승부는 AC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 경기였기 때문에요.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5연승을 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원정에서의 부진 때문인 거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호성적을 올리고 있는 토트넘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브라이턴전에서 그래도 조금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올라가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를 공격적으로 활용한 게 이전과는 달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왼쪽은 이제 전반전의 평균 위치예요. 전반전 평균 위치 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케인과 더불어서 투톱 형태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가 100호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후반전에 와서는 케인이 조금 더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가 조금 더 전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케인이 패스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58분경까지의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인 건데 이게 갈수록 이제 케인은 내려오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공격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골도 넣었고 또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전방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 실수를 유발한 다음에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 스루 패스를 연결해 주면서 결승골의 기점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였죠. 이에 대해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0골 기념 이제 토트넘 구단 방송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이턴전에 골을 넣은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위치, 속칭 말해서 손흥민존으로 불리는 왼쪽 45도 중거리 슈팅 각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난 항상 이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상대팀들이 내가 그 위치에서 슈팅을 때리기 원치 않기에 때때로 이 위치에서 볼을 잡기 어렵다. 또한 우리 팀 전술에 따라 어려워지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크로스를 원할 때가 있다. 크로스 전술, 윙백을 살리는 크로스 전술을 쓸 때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 상대 윙백과의 1대1 상황을 버려두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면 크로스 올릴 때 그거 받아 먹으려면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높이의 강점이 있지 않다 보니까 공중볼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크로스 전술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기에 난 경기를 더 잘 읽어야 한다. 즉 크로스 전술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의 의미는 만약 내가 이 손흥민 존에 있다면 난 정말 골을 넣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내가 이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보라. 그러하기에 만약 나에게 이 위치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본인이 공격적인 위치에서 슈팅을 좀 많이 가져가길 바란다는 거를 내비친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크로스 전술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는 이 의사를 표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본머스전에 얼마나 손흥민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뭐 경기가 시작해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승격팀 본머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는 치열한 잔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8경기 성적은 4승 4패로 나름 호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버햄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바로 이제 지난 주말 레스터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원정 4경기 2승 2패를 기록 중에 있는 거죠. 최근 5경기 성적을 놓고 보면 승패, 승. 이번에는 패배할 차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징검다리 짚고 간다면요.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8승 2무 1패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심지어 토트넘이 28골을 넣는 동안 본머스한테 단 7골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토트넘이 홈구장에서는 본머스 상대로 5전 전승 16득점 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득점은 경기당 3.2골에 달하고요. 실점은 경기당 0.4실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유난히 본머스한테 강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그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케인이 본머스 상대로 7골을 넣으면서 양팀 맞대결 기준 최다골을 넣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5골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경기만 놓고 보면요. 해리 케인이 4골을 넣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본머스 상대 기록은 9경기 5골 2도움입니다. 홈에서는 이제 그 4경기 3골 2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다만 그 최근 2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전반기 막대결에서 공격 포인트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결승골을 이끌어낸 선수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경기 그러니까 토트넘이 키퍼무어한테 2실점을 연달아서 실점을 하면서 패색이 짙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세뇽의 추격하는 골과 벤 데이비스의 골에 힘입어서 2대2 동점을 만든 가운데 추가 시간 2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린 걸 벤탄쿠르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키퍼무어 맞고 튀었거든요. 하지만 벤탄쿠르가 재차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7경기에서 토트넘은 전승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인의 골은 상수예요. 그 케인은 대부분의 경기들에서 골을 넣고 있는데 문제는 한 골만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골에다가 추가를 해줘야지만은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7경기 중에 5경기가 홈 경기예요. 게다가 11골 중에 9골이 홈에서 넣은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7경기 중에 5경기가 홈 경기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원정에서 골을 넣은 경기 중에 한 경기는 하부리그 팀인 프레스턴 상대로 기록한 거였어요. 즉 프리미어리그급 팀을 상대로는 팰리스전 원정골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유난히 홈에서 더 많은 골을 넣는 이유, 왜냐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홈과 원정골 경기 수가 거의 비슷해요. 선수 경력을 놓고 보면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골을 많이 넣은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유난히 홈에서 골을 많이 넣는 이유는 토트넘이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내내 수비적인 전술을 쓰면서 그러면서 윙백의 크로스에 의존하는 전술 방식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가져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올렸으면서 홈에서는 그나마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스코어드의 예상 라인업을 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주말 브라이턴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인 원톱에 손흥민, 클루세스키, 이선에 그리고 페리시치 포로 좌우 윙백에 호이비에르 스킵 더블 볼란테에 그 다이어를 중심으로 랑글레와 로메로가 3백을 형성하고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걸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도 그렇게 토트넘이 현재 뭐 부상자들이라던가 징계 결정자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크게 변화를 가져가긴 힘들어요. 다만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죠. 그 지난 경기처럼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올라가고 또 이제 페리시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또다시 케인을 최전방에 박아 놓으면서 페리시치와 포로의 크로스 중심의 공격을 할 건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머스도 뭐 레스터전이랑 거의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후스코어드는 이제 뭐 솔랑케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빌링 중심으로 쿼타라와 크리스티가 좌우 윙을 배치하고 이제 레르마와 로스웰이 더블 볼란테에 켈리와 스미스 좌우 풀백에 메팜과 스티븐스 중앙 수비에
네투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걸로 예상을 한 건데요. 다만 저는 그 키퍼 무어가 최전방 공격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그 전반기 맞대결에서 키퍼 무어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지속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을 괴롭혔었기 때문이죠. 현재 그 결장 선수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비수마, 벤탄쿠르, 에merson 로얄, 벤 데이비스, 그리고 세세뇽이 부상 후 빠져 있고요. 모우라는 퇴장당한 것 때문에 징계로 이번 경기까지도 결장할 예정입니다. 크게 이제 결장 선수가 더 있진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토트넘 입장에서 스텔리니 감독이 지난 브라이턴전에서 데체르비 감독하고 이제 언쟁을 벌이다가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물론 뭐 퇴장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는 스텔리니 감독이 언쟁을 하진 않았었지만 이제 최상위 관리자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퇴장을 당하게 됐던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징계가 확실하게 주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 스텔리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을 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머스는 라이언 프레데릭슨과 스타니슬라스가 부상에 있고요. 또 이제 그 원래는 주전 센터백인 세네시와 그리고 이제 측면 공격수인 하메드 트라오레가 경미한 부상 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세네시는 뭐 지난 경기도 부상 후 결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후스코드의 예상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어드는 그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토트넘의 원정 경기력은 4위안 진입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지난주 브라이턴과의 다소 논쟁이 있었던 2대1 승리에 힘입어 홈에서만큼은 리그 5연승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홈에선 강하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은 리그에서 네 번째로 좋은 홈 성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의 상황을 보면서 본머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 가장 저조한 원정 3승에 그치고 있는데 이 중 2승을 최근 4번의 원정에서 올리면서 늦은 잔류 도전에 나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본머스와의 5번의 리그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기에 6번째 승리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을 한 거죠. 토트넘은 근데 이번 경기 승리가 매우 중요한 게요. 3위 뉴캐슬, 4위 맨유에 이어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승점 차는 3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뉴캐슬은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에스턴 빌라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오파에서 예측한 31라운드 경기 결과들에서 에스턴 빌라의 승리 가능성이 37.6%로 뉴캐슬 승리 가능성인 33.2%보다 앞서고 있죠. 즉 뉴캐슬은 에스턴 빌라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맨유 같은 경우는 노팅엄 원정을 떠나는데 맨유의 승률은 52.3%, 노팅엄의 승리는 20.8%, 무승부는 26.9%로 본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새벽에 열린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기 전에 나온 거거든요. 유로파리그에서 맨유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의 부상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승리 확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트넘은 본머스 상대로 승리 가능성이 무려 66.9%에 달하죠. 즉 토트넘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맞대결 전적 때문에 이런 확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토트넘 입장에서 본머스전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본머스전이 끝나고 나서 뉴캐슬 원정, 맨유 홈, 리버풀 원정 후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나마 뭐 팰리스하고의 홈 경기는 다소 쉽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스턴 빌라 원정을 떠나야죠. 마지막 두 경기는 그나마 수월한 편에 속한다라고 하더라도 뉴캐슬전부터 에스턴 빌라전까지 이어지는 죽음의 5연전을 앞두고 본머스전 승리를 통해서 사기를 쭉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서 기세를 타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토트넘에게 있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그 풋볼 런던의 로브 게스트 기자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와 유로파리그 진출 시의 수익 차이를 비교를 해놓은 기사인 건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 시즌 기준 후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진출팀은 기본적으로 1,560만 유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조별리그 승리 시에는 280만 유로, 그리고 무승부 시에는 93만 유로의 상금이 추가됩니다. 조별리그에서 6경기잖아요. 전부 승리를 하게 되면은 280만 유로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강에 진출할 시에는 960만 유로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고요. 반면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 시에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진출팀의 기본급은 360만 유로인데요. 이는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진출팀과 비교했을 때 1200만 유로가 떨어지는 수치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별리그 승리 시에 63만 유로, 그리고 무승부 시에는 21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와 비교했을 때 승리 시에는 217만 유로가 더 떨어지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무승부 시에는 72만 유로가 더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유로파리그는 조별리그 우승 시와 2위 시에 나뉘어요. 왜냐면은 2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3위로 내려오는 팀과.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건데, 조별리그 우승 시에는 110만 유로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고요. 이는 그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대비 850만 유로가 더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갈 시에는 50만 유로가 주어지는 건데요. 이건 그 챔피언스리그 대비 910만 유로가 더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홈경기 같은 경우는 티켓 판매 수익도 있고요. 또 이제 와서 경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음료수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유니폼도 사고 상품도 사고 그러면 머천다이징 수익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크게 벌어지고 거기다가 이건 16강까지만 얘기를 한 건데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결승 올라가고 우승하고 하면은 상금이 계속 뛰어 올라요. 더 뛰어 오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의 수익 차이는 매우 크게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2019-20 시즌 당시에 토트넘이 그때 이제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준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토트넘이 9천만 파운드, 유로로는 약 1억 유로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라고 해요. 2020-21 시즌에는 16강까지 진출했었는데 그때 6,100만 파운드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유로로는 7천만 유로 정도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 수익은 매년 증가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중계권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즉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토트넘처럼 뭐 거대 자본의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운명이 뒤바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도 시즌 막판 기세를 타면서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한준TV에서도 주목하고 또 매 경기마다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